요즘 정치인의 자제분이 에어비앤비를 불법 운영했다는 소식에 시끌시끌하죠. 불법 운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쉽게 돈 벌고 싶다고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한다거나 전입신고가 안 된 곳에서 민박업을 하고 있으니 전부 불법이란 소리예요. 사실 에어비앤비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불법 운영하면서 탈세 및 공중위생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누구나 쉽게 에어비앤비로 월 200만 원 벌 수 있는 게 정말 사실일까요? 특히나 에어비앤비 창업의 경우 법적 규제가 상당히 많은데요. 현지 슈퍼호스트인 제가 직접 에어비앤비에 대한 리스크를 설명해 드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사실 에어비앤비는 야놀자, 여기어때처럼 하나의 숙박, 예약 플랫폼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른 숙박 어플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 코드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한데 지난달까지 에어비앤비는 사업자 없이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지금은 물론 막혔지만요. 그럼 일반 직장인이 내 건물 없이 소액으로 숙박 사업자를 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외국인 도시 민박업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 허가증이 있으면 에어비앤비 말고도 부킹닷컴, 야놀자 등 여러 숙박 플랫폼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도시 민박업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외국인입니다. 내국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늘어나는 외국 관광객들의 수요를 일반 숙박업만으로 감당이 안 되니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만약 내국인을 받는다면 기존에 있던 숙박업소들의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아예 내국인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위홈이라는 어플을 통해 1년 중에 절반은 내국인 손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내외국인을 둘 다 받을 수 있는데도 시작 전에 걱정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내국인을 받을 수 있는 위홈 특례가 서울과 부산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지역들은 외국인 손님만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외국인만으로 채울 경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이건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무조건 됩니다. 다른 지방 도시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2개 지점은 이미 외국인만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내국인이 예약할 틈이 없어요. 지방의 경우도 다른 호스트들 외국인 후기를 분석해보고 수요가 많다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도시민박업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시죠. 민박업은 숙박업과 다르게 내가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대학 시절 여름에 친구들이랑 어디 해수욕장을 가게 되면 어디 허름한 민박집에서 숙박해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아무튼 거기 민박집 가면 할아버지가 무슨 난닝구 하나 입으시고 맞이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민박업은 나도 거기서 머물고 있어야 돼서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내 명의로 된 전세대출이나 담보대출을 받고 있거나 여타 다른 이유로 전입신고가 안 되는 분들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한계입니다. 내가 2개, 3개 무한정 늘리고 싶다고 해서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손을 놓고 있을 거냐? 아니요, 방법은 있습니다. 가족 명의를 빌리면 되죠. 물론 명의를 빌린다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걸로 수십억 벌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 살림살이에 좀 보태 쓰려고 하는 건데 이것까지 흠집내서 까내리기에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 같이 좀 살아보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죠? 마지막으로 리스크까지는 아닌데 등록 가능한 매물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픈할 때까지만 해도 건물 연식에 대한 제한은 없었는데 이제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은 아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어비앤비 리스크에 대해 정리하자면 첫 번째,
외국인만 받아야 하지만 서울, 부산의 경우 위홈 특례를 통해 내국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서울은 외국인 수요가 충분해서 굳이 내국인을 받지 않아도 운영이 잘 된다. 두 번째는 민박업 특성상 전입신고가 필수이다.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경우 내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를 빌려 운영을 해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건물 연식 제한 등의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이왕 한다면 빨리 진입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에어비앤비 창업 전 리스크에 대해 살펴봤는데 어떤 분들은 엄청 크게 느끼셨을 거고 뭐 이 정도야 뭐 내가 감당할 수 있지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리스크가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굳이 에어비앤비 아니고 다른 부업을 통해 돈을 버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 리스크로 월에 최소한 200만 원 이상 버는 부업은 못 봤어요. 제가 현재 유통업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재고 리스크만 몇백만 원어치거든요. 이거 팔려야 돈을 버는데 안 팔리면 이거 어떻게 해? 심지어 이거 보관하려고 임대료도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는 뭐 재고도 없어. 맨날 가서 관리할 것도 없어. 이만큼 눌러 앉아서 벌 수 있는 부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클수록 이 돈도 그만큼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맨날 리스크 없이 뭐 캐시워크 같은 앱테크들 있잖아요. 그런 거만 하면 딱 그 정도 벌이만 할 수 있고 하물며 투자도 내가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잃을 수 있는 리스크도 있지만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그 리스크가 무서워서 평생 예적금만 들면 결국 죽을 때까지 3~4% 이자만 벌어서 사는 격이에요. 그러니 너무 리스크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에어비앤비 어떻게 창업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무료로 강의를 업로드하고 있으니 구독하시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